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고양시 내유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일반층하고 복층 두 개를 촬영하러 내유동을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내유동은 제가 주로 소개하는 파주 지역보다도 가격대가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이 내유동 지역은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스 노선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은평구나 광화문, 서대문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약 6년 전부터 서울 은평구나 서대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유동 지역을 많이 찾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파주보다도 저렴하고 또 서울은 가까운 이런 고양시 내유동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집은 아주 화려하지 않지만 입주금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가격도 조금 낮은 이런 복층을 찾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해 보셨다가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라서 입지 조건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 앞부분을 촬영하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쪽으로 빨리 좀 들어갈 거니까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깥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안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로 건축된 건축물이라서 안쪽에도 주차할 수 있고 바깥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쪽 라인은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한 번에 공동현관까지 계단 없이 편리하게 유모차,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오는 이 구간도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먼저 1층을 소개를 할 거니까요.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 일반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신발장은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 우측에 첫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침실을 통째 드레스룸으로 꾸며 놨습니다. 저는 이런 컨셉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방이 4개로 분리가 딱 되어 있다 보니까 방 하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행거도 이쪽, 그리고 수납장 맞은편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이 방 하나에 다 몰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폭 넉넉합니다. 거기에다가 폴리싱 타일까지 시공을 해놔서 반사효과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거실인데 실제 거실 폭도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인데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창을 열어서 보면 이쪽 측면, 그러니까 남쪽도 특별히 뭐 가리는 건 없습니다. 건물이 있기는 한데요, 동간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고요. 서쪽은 더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실 앞 뷰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거실은 굉장히 넓은데 주방은 상대적으로 살짝 좀 작은 감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식탁 자리도 있기는 한데요, 4인용 식탁이 딱 맞고요. 6인용 식탁을 설치를 하면 살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쓰려면 4인용 식탁이 딱 맞을 것 같고요. 이쪽에 냉장고 2대는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그리고 이 옆에 김치 냉장고까지 해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냉장고 박스 위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요. 메인 주방 공간은 이렇게 짧은 기역자 형태고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또 환기창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싱크볼은 사각형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있고요. 레인지 후드는 그 위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도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이 채워져 있고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용도실 공간도 세대 현관처럼 세로는 긴데요, 폭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으로 놓고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측면으로 이렇게 놨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폭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쓰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정면에다 딱 놓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는 하는데요,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위로 선반은 제작이 되어 있진 않고요, 2단 수납장만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고 코너 선반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메인 공간은 여기입니다. 안방 메인 공간은 꽤 넉넉한 편인데요, 침대를 갖다 놓고도 여기도 남고 이렇다 보니까 꽤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 안방하고 거실 이렇게 두 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으로 가서 남은 침실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방이 세 번째 방이 됩니다. 세 번째 방부터는 온전히 침실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 방에 보시는 것처럼 북박이장은 없는데 저는 굳이 세 번째 방에 북박이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들어와서 봤던 저 첫 번째 방에 행거를 다 설치해서 통째로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가지고 수납은 충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설치는 추가로 하셔야겠죠.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커지긴 했는데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가 이쪽에 위에는 선반이 있고요, 그 위로 2단 수납장이고, 안방 욕실은 환기창이 없었지만 메인 욕실에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이 네 번째 침실이 됩니다. 네 번째 침실은 세 번째 침실하고 뭐 크기는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여기도 온전히 그냥 침실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방 안쪽에 보면 발코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폭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길이는 조금 있는 편이니까 만약에 나는 세탁기를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설치도 가능합니다.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빨래를 건조하는 공간 정도,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또는 뭐 다른 수납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층 타입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위로 올라가서 복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 복층 타입은 제가 아래층에서 보여드렸던 2호 라인의 반대편인 1호 라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일단 대층이라서 구조는 똑같은데 이렇게 대층 구조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층은 반대편 라인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일반층하고 똑같습니다. 19평 정도 되는데 이 복층은 다락방을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더 넓습니다. 6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 신발장, 일괄소등 버튼, 중문 설치된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뀐 점이라면 들어왔을 때 여기 저쪽에서는 우측이 됐죠. 근데 여기는 좌측이 되겠죠. 좌측에 있었던 드레스룸 방이 없어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좀 아쉬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복층이니까 위에는 또 위에 공간대로 넓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간은 2배가 돼서 드레스룸 방이 없어져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는 냉장고를 추가로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에는 주방 공간이 이렇게 짧은 기역자로 되어 있었는데, 복층은 방이 하나 없어지면서 이쪽 공간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11자 형태의 주방으로 바뀌면서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방 하나를 없애고 아예 이쪽을 다 냉장고를 설치하는 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은 4인용 식탁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복층 타입은 6인용 식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안방 똑같이 있어요. 저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된 것도 동일하고, 거실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된 거 동일합니다. 복층도 역시 2대의 시스템 에어컨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있었던 방 똑같이 있고요. 메인 욕실 똑같이 있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또 다른 방도 여기에 있습니다. 드레스룸 방이 없어져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을 드레스룸 방으로 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용도실도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똑같이 생겼죠. 여기 가로폭은 좀 짧고 세로폭은 굉장히 긴 다용도실까지 해서 복층 타입의 아래층 공간을 둘러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한 77cm 정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층은 현재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면 여기에 아주 넓은, 정말 많이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아니고요, 그냥 넓게 거실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요청하시면 화장실을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넓은 거실이 되는 거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문을 달아서 이 안쪽은 안쪽대로 또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방이 되겠죠.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이 방도 굉장히 큽니다. 많이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에는 이렇게 큰 방 하나하고 아주 많이 넓은 거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복층 거실을 가족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복층 방이 넓으니까 여기를 안방으로 써도 좋겠죠. 굉장히 널찍한 방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살짝 조금, 그러니까 제가 주로 소개하는 파주의 신축 빌라들의 복층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요, 이쪽 라인, 그러니까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이 라인이 1900이 조금 넘고요. 가면 갈수록 많이 내려가는데요, 요쪽쯤이 한 1590 정도? 그러니까 이쪽부터는 성인이 섰을 때는 머리가 닿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는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는데 고가 2m는 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쪽은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요쯤부터는 성인 머리가 닿는다는 거. 테라스는 이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쪽에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가보면 요 폭보다는 길이가 상당한 테라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의 길이가 11m가 넘고요, 이렇게 굉장히 긴데 저 끝에 가보면 수도가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용도의 테라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폭이 짧긴 하지만 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물놀이장을 꾸며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뷰를 좀 보겠습니다. 뷰는 거실 쪽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측면이나 거실 쪽이나 이쪽 우측면이나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의 뷰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더우니까 마무리는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 그리고 일반층 타입 이렇게 두 개 모두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주로 소개하는 파주에 있는 신축 빌라의 복층보다는
이 내유동이 가격이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반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층이나 일반층 파주 쪽보다 고양시 내유동 쪽이 조금 더 저렴한데, 저렴한 이유는 이 근처에 지하철이 없고 여기는 완전 도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와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유동이라는 지역을 와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여기는 살짝 좀 시골스러움이 있는 동네라서 이런 주변 인프라가 제가 소개하는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입주금도 복층이 8,400만원, 일반층도 입주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입주금이나 가격 등은 설명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랑 좀 조건이 맞는 복층인 것 같다, 일반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